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미국 순방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확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만나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전 발언이 돌발이 아니라 계획된 발언이라는 거죠. 한국 전쟁에서 군사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중추국가로서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외국에 무기를 지원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보낼 수 없도록요. 자, 다음 주 미국 순방길이 중요한 외교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데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지원 안 하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외신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뒤 무기 형태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때 국제사회가 파병을 해 도와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폴란드 등 30여 개 국가가 약 90조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전차, 지대공 미사일, 정찰용 무인기 등 지원 물품도 다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 무기 지원을 못하도록 하겠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발언을 철회하고 러시아에 공식 해명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외교 자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공세의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은 한국 엄호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위협하자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까지 언급하면서 한국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자, 미국은 지금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문제 삼으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미국이 한국 엄호에 나섰습니다. I would just remind that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take that commitment very, very seriously. 러시아가 한국을 위협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음을 강조한 건데 커비 조정관은 동맹 수호의 근거로 1953년 양국이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까지 언급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근간인 이 조약에는 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 독립이나 안전을 위협받으면 상호 협의하고 공동 대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And of course, they've been very vocal in supporting Ukraine, and they've been very vocal in speaking out against Russia's aggression. We're grateful for that. They're a terrific ally, terrific friend. 2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회담에 앞서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를 직접 방문할 예정인데 뉴욕 중심부 타임스퀘어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전부터 한미 양국의 6.25 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는 헌정 영상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다음 날인 27일에는 윤 대통령이 미군 수뇌부로부터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받는 등 한미 안보 공조 체제의 상징적인 장면도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불장난, 불타 죽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위협을 했고 관영 매체는 미국에 아첨한다며 조롱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친강 외교부장이 외교부 포럼 기조연설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무력, 협박으로 대만 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등의 괴담을 자주 듣는다고 말한 겁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在台湾问题上玩火者必自焚。
불장난 표현은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응할 때 쓰는 최고 수위의 발언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한국이 미국에 아첨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해선 안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앞서 어제도 중국은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인터뷰를 말참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즉각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자 또다시 반발했습니다. 中方已分别在北京和首尔向韩方提出严正交涉。 다음 주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강경 발언이 쏟아지며 한중 관계는 더욱 급랭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10대를 파고드는 마약 실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한 중학생이 마약 투약 후 쓰러졌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중학생이 집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도, 어머니가 직접 신고를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같은 반 친구 3명이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학생이 용돈을 모아 마약을 산 뒤 나눠서 투약했다는 겁니다. 최주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택가를 빠져나가는 경찰차. 여중생인 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학생이 심각한 갈증과 피로감을 느끼자 어머니가 건강 상태를 우려했고 딸이 투약 사실을 털어놔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여중생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책과 거래를 했습니다. 평소 모아놓은 용돈을 판매책에 알려준 코인 계좌에 입금한 뒤 주택가 약속된 장소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전달받은 겁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여학생은 필로폰을 학교 같은 반 친구 2명과 나눠 투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친구 집에서 함께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학생을 포함해 일부는 2차례 투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학생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모두 초범인데다 회복치료가 우선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정부 지정 중독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치료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 마약 투약 사건의 당사자인 중학생을 저희 취재진이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단 2번 복용했는데도 금단 현상이 심각해 한 달 넘게 입원 치료 중인데 이 중독 현상 탓에 엄마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마약을 했을 거란 아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는 본인과 부모와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 여중생 필로폰 투약 사건의 당사자인 최 모 양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약을 시작한 건 기분이 정말 좋아질까 하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나 지금 기분도 너무 안 좋았고 우울증이 있는데 마약을 하면 행복하다 이런 걸 들어서 마약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터넷에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제가 스스로 찾아보고 했어요. 텔레그램으로 상선을 찾아서. 병원 생활도 2달째. 쉬웠던 시작과 달리 후유증은 공포였습니다. 금단 증상으로 몸이 좀 간지럽거나 화가 확 나거나 갑자기 충동적인 생각이 들거나 경찰을 보면 잡아갈 것 같고 누가 여기서 조잘조잘 얘기하면 내 얘기하나? 아니면 나를 때릴 것 같다. 단 2번의 투약에도 중독의 늪은 깊었습니다. 약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여긴 병원이니까 못하는데 만약에 바뀌었으면 그 금단 증상이 오기 전에 약을 먼저 찾았을 거고. 딸을 신고하는 일이 쉽지 않았겠지만 어머니의 선택에 감사할 뿐입니다. 엄마가 그때 만약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갔으면 저는 계속해서 약을 했을 거고 더 심해져서 할 수 있었을 거고 빨리 신고해서 엄마한테 좀 고맙다고 느끼고 있어요.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에게 마약을 꺼내면 모두 구속 수사하겠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 청소년들의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그 내용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가 많아지는 이유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가정통신문에 마약 조심해라는 라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의 가격이 대단히 싸졌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거든요.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입니다. 걸리면 인생 조지기 때문이죠. 그 위험 비용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에게 이 마약을 접촉하게 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가담한 정도라든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거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마약 종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0대들이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 약을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반드시 투약 이력을 조회한 뒤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사회일보 최주연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 2번 복용했는데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마약의 폐해가 지금 큰 거예요. 지금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 확실히 10대에게 마약은 더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최양을 만난 다음에 이 마약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를 절실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요, 최양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간지럽고 조금 생각나면서 스트레스 받고 화가 확 나거나 갑자기 충동적인 생각이 들거나 그리고 약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누가 여기서 조잘조잘 얘기하나 아니면 나를 때릴 것 같다. 이 더욱 충격적인 건요, 최양의 투약이 단 2차례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성장기 중독이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서 더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위험을 예측하고 또 자극을 조절하는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 뇌 안에 전두엽에 이 마약이 줬던 강력한 자극이 각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살 정도가 돼야 해서 나쁜 것을 예측해서 현재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15세 이전에 여러 가지 중독에 노출된 아이들에서 20세 이후에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하다라고. 저희가 지금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제 문제가 10대 청소년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10대 청소년 모두 이 마약을 구하는 게 너무 쉬웠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특히 이 10대들은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게 상대적으로 능숙한 편인데 최양의 경우에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매와 투약 방법 모두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배우고 익혔다 이렇게 털어놨거든요. 심지어 가상화폐가 없어도 판매책이 코인 계좌에 대해 대리 입금하는 이런 방법까지 알려주는 등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비용 측면에서 알아보면은 접근이 훨씬 용이해졌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도 최근 마약 판매 가격이 2010년대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 경찰 관계자는 한 회분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피자 한 판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 기자 말대로 부모 고민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다크웹, 가상화폐 이런 걸 통해서 마약이 거래가 되는데 이런 건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보다 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흘 동안 이런 사례들을 여러 차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틀 전 보도해드렸던 이 고3 학생 3명의 마약 유통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방을 마약 유통 사무실로 썼지만 부모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범행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만난 식욕 억제제 10대 투약자도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부모가 아는 등 부모들이 먼저 이 마약 투약이나 마약 범죄를 했다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또 10대의 경우에 지금 좀 저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이 신고나 치료가 더 어렵다면서요? 맞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이 케이스, 이 최양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112 신고 덕분에 곧바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10대 마약 사범 그리고 이 부모들은
신고나 치료를 굉장히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소문이 나거나 입시 방해가 될까 봐 이 소환 조사나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건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전달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음료를 마시고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시청자 당연히 시청자분께서도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이거?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악소리 나게 잡는다, 강한 처벌 이런 것을 주문했었는데 처벌을 하려면 일단 잡아야 합니다. 마약 거래에 주로 활용되는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도 이 마약 거래가 성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어제 저희가 텔레그램에 접속했을 때도 한 마약 거래방 접속자가 2,500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처럼 이 위장, 잠입 수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또 저희가 만난 10대 투약자들은 공통적으로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방교육과 또 치료 처벌이 모두 강화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할 일이 많아 보이네요. 아는 기자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일주일 사이에 수도권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비리로도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보다 더 큰 대형 악재라는 위기감이 수도권 의원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 4%포인트 하락하며 국민의힘과 동률을 잃었습니다. 지난 12일 터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민심의 바로미터 수도권과 중도층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인천, 경기의 경우 일주일 사이 무려 10%포인트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 출신인데다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지역구도 인천인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지율도 전주에 비해 8%포인트 하락하며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기간 중도층 지지율도 38%에서 28%로 1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은 위기를 피부로 느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보다 더한 당 전체의 위기다. 잇따른 논란에 국민들이 민주당의 신물이 났다. 이러다 총선에서 전멸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부를 향해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0명, 20명을 조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169명 전체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 진술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의 우원식 의원은 모든 것을 갈아엎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비상의원총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런 위기감 속의 민주당은 내일 예고된 송영길 전 대표 회견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해명으로 화를 부르지는 않을까 이 파리 현지 회견을 만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송 전 대표는 최소한의 해명 기회는 필요하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일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귀국 결심에 한숨 돌린 당 지도부는 나아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회견을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와서 하라는 겁니다. 당이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국민 정서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본인으로서는 개인적인 형사 위험성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쪽에 그러한 일종의 변명을 하는 그런 인터뷰로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당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명을 하다 돌발 발언으로 수습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당내 걱정도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예정대로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날 말씀드릴게요.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 아무튼 22일 날인가요? 우리가? 송 전 대표 측은 해명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며 최소한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송 전 대표의 귀국 후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강 회장은 언젠가는 말할 날이 오겠죠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강 회장이 스폰서로 지목한 사업가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가는 돈은 줄 거면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직접 주지 왜 강래구 씨에게 주냐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법원으로 들어서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살포를 지시 권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었을까요?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강 회장은 오늘 법정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들에게 압수수색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당대회 때 살포된 돈 중 8천만 원을 강 회장이 조달했다고 보낸 검찰은 강 회장에게 돈을 마련해준 사업가들도 조사 중입니다.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강 회장이 스폰서로 언급한 사업가 김모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돈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정근 강래구가 밥값 좀 달라며 몇 차례 요구했지만 사업이 어려워 안 줬다는 겁니다. 강래구 회장에게 지원하면 송영길한테 직접 하지 왜 너에게 하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학생운동 인연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안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준 대가로 딸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력을 인정받아 간 건데 윤관석과 이정근이 생색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이 구속된 지 5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위치 추적 전자팔찌를 차고 증거인멸을 안 하겠다는 서약서도 쓰게 하는 등 여러 보석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양복을 입고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지난해 11월에 구속되고 5개월 만에 풀려난 겁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는 6월 8일이 구속 만기였지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실시간 위치가 추적되는 전자팔찌를 차고 증거 인멸을 안 한다는 서약서도 쓰게 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과의 직간접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된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허용을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로비 혐의로 구속 중인 김인섭 씨와 정 전 실장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 전 실장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누가 이런 험한 말을 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들을 반박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검찰이 딱 등장해가지고 의아합니다. 검찰의 저희를 의심하게 됩니다. 기획이라고 말씀드렸죠. 검찰이든 누구든 돈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죠.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 주장에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뭐 정치 탄압, 무리한 검찰의 기획수사 수요라고 봅니다.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그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말이 좀 거친긴 한데 스포츠 탄압 이 비유는 재밌네요. 네, 돈봉투 액수를 두고 뭐 차비다, 밥값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죠. 그걸 두고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평범한 국민들은 몇만 원 주고 받아도 구속돼서 감옥 가고 그럼 50배 토해내야 합니다. 그런 황당한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지금 보면 민주당은 검찰이 이 여러 지금 보도에 나오는 녹취를 언론에 흘렸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범계 의원은요. 대통령이 4.19 기념식 때 돈에 의한 매수라고 콕 집어 언급한 의도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그 시점에 왜 느닷없이 녹음 파일이 나오고 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에 의한 매수는 분명히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 다 그렇게 들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으시죠? 사실이 당연히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서의 법정 변론도 고소고발 하시잖아요. 이건 안 하시네요. 왜 그러실까요? 아니기 때문인 거죠.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송영길 전 대표와 우상호 의원 40년 지기 우정이죠. 네, 오늘 우상호 의원이요. 40년 지기 친구 송영길 전 대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혐의가 큰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다 무조건 나가라 하는 것은 정당이 해야 할 태도는 아닙니다. 당 전체가 송 전 대표를 압박하는 분위기인데 40년 지기라서 그런가요? 옹호를 했네요. 네, 두 사람 연세대 81학번 동기로 차례로 총학생회장을 지냈죠. 1987년 민주화 시위 중 경찰 최루탄에 숨진 고 이한열 열사도 연세대 재학생이었는데요. 2년 전 이 열사 추모식에서 송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열이 하면 생각나는 게 우상호입니다. 저의 동지이자 친구인데 저 때문에 이곳 현장에 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 보내는 저의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때가 권익위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송 대표가 우상호 의원 탈당을 권유했을 때예요. 맞습니다. 우 의원은 그때 당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안 나갔거든요. 그 나중에 그 12명이 다 무혐의 처리됐어요. 송영길 대표가 그때 출당 요구를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게 확인된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 의원은 당을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옹호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두 사람 늘 좋았던 건 아닙니다. 대선 직후에 송 전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고 하자 쓴소리를 했습니다. 송영길, 우상호는 어쨌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들 아닙니까? 큰 선거의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지도부가 바로 그 다음 선거에 전략 공천받아 출마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달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행운의 버럭 두 단어는 좀 안 어울리는데요.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 발언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제 열린 한국보도사진전 이 개막식에서 우리 박보균 장관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행운이네란 발언을 해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행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지. 오늘 문체가 시끌시끌하던데요. 그러니까 저 사진이죠. 이태원 상인이 희생자들을 위해 홀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인데 저 사진 보면서 그럼 박 장관이 행운이라고 한 거예요? 민주당은 어제도 논평을 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질타했는데요. 문체부는 민주당의 논평은 심각한 왜곡이며 치졸한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박 장관이 한 말 일부가 포착이 됐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행운을 잡은 타이밍 시간이 계속 저것만으로는 전체 맥락을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박 장관의 설명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결정적인 보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순간 포착의 집념이 우선이고 거기에 찰나의 행운이 따라야 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 그 대변인이 행운이네만 포착해갖고 그걸 연결시킨 겁니다. 글쎄요,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는 이런 참사를 두고 이렇게 습관처럼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이 정관계 배후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700억대 전세 사기 사건을 벌인 건축왕 남모 씨가 동해안 개발 사업을 따낸 배경에 정치인이 연루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강원도는 감사에 나섰고 경찰 수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자리한 망상 1지구입니다. 340만 제곱미터 부지에 6,670억 원을 투입해 국제복합관광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곳의 사업 시행자는 동해이시티. 인천 미추홀구에서 2,70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을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가 세운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동해이시티는 143억 원을 들여 이곳 토지 175만 제곱미터를 확보하며 전임 최문순 강원지사 시절인 2018년 11월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선 사원 5명의 작은 업체가 선정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관광단지를 개발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관광 개발 컨셉은 없어요. 인천 전세 사기 수익이 망상 1지구 개발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 강원도는 사업자 선정 당시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문제 있는 회사가 어떻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맡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원점에서부터 짚으려고 합니다. 최문순 전 지사는 의혹의 눈초리가 자신을 향하는 걸 경계했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 관련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근 불거진 남씨 배우설까지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라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특별 수사를 신속히 해주도록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미추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전세 사기 관련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경매 중단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주택이 금융기관 손을 떠나서 대부업체나 채권 추심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곳, 한 아파트는 30%가 넘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경매가 열리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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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전세 피해 주택 경매 중단 지시에도 이틀 전에는 11채, 어제는 4채의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채권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예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희도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처럼 돈 빌려준 금융사가 부실 채권으로 판단할 경우 대부업체나 채권 추심업체에 헐값의 채권을 팝니다. 그리고 대부업체나 채권 추심업체는 경매로 팔든 매수자를 구하든 어떻게든 사들인 값보다 비싸게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현재 미추홀구 전세 사기 주택 중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로 넘어간 매물은 400세대 이상. 지금 이 순간도 세입자 모르게 채권이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등기부등본을 본 이후에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미추홀구 이응 아파트는 피해 세대 138세대 중 최소 44세대 채권이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연락 와요. 자기 채권 빨리 회수해야 되니까 이걸 따를 의향이 없는 거죠. 피해자들은 매일같이 채권 이전과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최근 묶어서 파는 이 캔맥주에만 생긴 변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조금씩 맥주 양이 줄었습니다. 겉으로는 가격을 안 올렸다지만 사실상 올린 셈이죠.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맥주업계의 1위인 오비맥주가 이달부터 일부 묶음 판매 상품에 대해 출고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였습니다. 카스 6캔과 8캔들이 375ml 제품을 370ml로 줄인 겁니다. 2위인 하이트진로는 테라 400ml 제품을 단종시키고 365ml짜리를 내놨는데 출고가는 소폭 줄긴 했지만 유통업체에서 파는 단위당 판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 대형마트 기준 테라 6캔들이 판매가는
기존 400ml 제품보다 1,000원 정도 저렴하지만 100ml당으로는 30.18원에서 30.25원으로 오른 겁니다. 앞서 두 업체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주세가 올라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자 당분간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용량을 줄여 우회적으로 값을 올린 겁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병맥주나 낱개 제품이 아닌 판매 비중이 낮은 묶음 제품만 용량을 바꿔서 소비자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용량을 조금씩 조정하는 건 수시로 있어 왔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맥주 원재료인 보리 가격과 공병 등 부자재 가격이 계속 뛰고 있어 언젠가 맥주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오늘 맥주 안 좋아하는 거 모르면 모르는 사람 비싸지고 올린다 하니까 식당에서는 뭐 1,000원 더 올린다 그러고. 퇴근길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는데 소소한 행복을 위한 부담마저 커질까 봐 걱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복통과 설사가 길어지면 보통 장염 아닐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병도 의심을 해봐야 한답니다. 크론병인데 1년에 3만 명 넘게 걸린다고 하거든요. 서주희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5살 중학생의 내시경 사진입니다. 위와 소장, 대장까지 붉은 염증 자국이 선명합니다.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에 시달렸지만 소화불량과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정밀 검사 끝에 크론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에 이게 복통이 올 때도 많고 화장실이 급하게 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원활하지 못해서 수업에 지장을 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좀만 더 빨리 알았으면.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하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복통과 설사, 혈변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염증이 심하면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현재로선 완치가 어렵습니다. 고기를 즐겨 먹는 서구식 식습관 확산과 함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환자는 3만 2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절반은 30대 이하 젊은 환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데 주요 발병층인 젊은 세대의 인지도가 낮은 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자가진단과 영양상담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양이 흡수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장애, 영양 불균형이 대표적인 소화기, 청소년기의 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 이상 원인 모를 복통과 설사가 지속되면 병원을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았죠. 코로나로 멈췄던 지역 행사들이 다시 열리고 있는데요. 6년 만에 열린 경남 의령축제로 가보겠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큰 축제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 번, 두 번이요, 세 번이요, 당겨주세요.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줄 당기기가 시작됩니다. 주민과 관광객 2천여 명이 줄에 매달려 힘 겨루기를 합니다. 이겨라! 이겨라! 누가 이기고 지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길이 125m, 직경 1.2m에 달하는 거대한 줄을 당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와서 했는데 기분 참 좋습니다. 경남 의령에서 3년마다 열리는 큰 줄 당기기입니다. 곽재우 장군이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걸 기념하고자 마련된 축제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의령군 239개 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정성껏 꼬아 만들었습니다. 쓴 볏짚만 600동이 넘습니다. 2020년 행사가 코로나19로 중단되면서 6년 만에 다시 열리다 보니 더 흥겹습니다. 6년 만에 어렵게 열리는 행사입니다. 어른 국민이 단합도 되고 큰 자리가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서 2005년에 만든 줄은 길이 251m에 무게 54.5톤을 기록해 세계에서 제일 큰 줄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록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부산 앞바다를 지나던 러시아 어선에서 불이 나서 4명이 숨졌습니다. 21명은 우리 군과 해경이 출동해서 구조했는데요.
러시아 선장과 주한 러시아 대사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캄캄한 바다 위 흰색 선박 갑판 위로 시뻘건 불길이 넘치냅니다. 옆에선 해경 함정들이 물을 뿌려댑니다. 해경 구조선은 흰 선박 옆에 붙어 선원들을 옮겨 태웁니다. 오늘 새벽 0시 43분쯤 부산 기장군 남동방 51.8km 해상에서 부산항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하던 러시아 선정 769톤급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해경 경비함정과 화학선 등이 출동해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벌인 가운데 해공군 함정과 항공기까지 동원돼 조명탄을 쏘며 수색을 도왔습니다. 해경은 러시아 선원 25명 가운데 21명을 구조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높아지자 어선을 울산항으로 끌고 와 진화도 마무리했습니다. 어선 안에선 실종됐던 선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타실 인근에서 발화가 됐을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4명의 선원을 잃었지만 21명의 목숨을 지킨 러시아 선장은 우리 해경과 군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도 해경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자, 온라인에서 반값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는 2배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소비자를 현혹하는 전형적인 눈속임 상술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온라인 유명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4만 원대 유명 브랜드 티셔츠. 원하는 사이즈를 고르려고 보니 가격이 22만 원대로 뜁니다. 8만 원이나 더 써야 하는 겁니다. 최근 유명 브랜드 운동화도 이런 식으로 판매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이상한 패턴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가격을 정확히 적어놔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 보면 가격이 또 다르고.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달 체험이 무료라고 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가입했는데 탈퇴 버튼을 제때 못 찾아 다음 달 요금을 내는 경우도 부지기수. 결국 지난해 넷플릭스와 유튜브, 웨이브 같은 플랫폼이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게 하는 꼼수를 쓰다 3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의 착각을 자연스럽게 결제로 연결시키는 눈속임 상술 다크 패턴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눈속임 상술을 1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또 교묘한 방법으로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13가지 유형 가운데 숨은 갱신 같은 6가지는 현행법으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 공정위는 해외에서 다크 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법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치열한 대한민국의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올림픽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죠.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2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선전했던 선수 대부분이 바늘구멍을 통과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80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 한가운데 정확하게 꽂힙니다. 여유 있게 미소를 짓는 김재덕. 2년 전 긴장감을 없애려 파이팅을 외치던 소년이 이제 침착함을 더했습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의 주인공 안산도 한결 노련미가 더해졌습니다. 바늘구멍이라는 양궁 대표 선발전이 오늘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100명의 궁사 중 남녀부 각각 최종 4명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우선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또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쿄올림픽 멤버 안산과 강채영은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이변도 나왔습니다. 막내 임시현은 깜짝 1위에 올라 스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대표 선발이 됐는데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메인 대회에서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은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고 오랜만에 국제무대 복귀를 노린 기보배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부에선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드림팀이 다시 뭉쳤습니다.
바로 전 올림픽팀 멤버들이 2년 뒤 그대로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건 15년 만입니다. 오진혁과 김우진은 2010년부터 아시안게임 4개 대회 연속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막내 김재덕과 다시 한번 힘을 합쳐 13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립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황사,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갈수록 황사 관측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황사 탓에 동쪽 지역은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겠고요. 서쪽 지역에서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나들이 대신 실내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황사로 동쪽과 남쪽 지역은 시야가 다소 흐린 가운데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이따금씩 높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영남 해안과 제주도는 강풍특보 속에서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은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1도, 광주 22도까지 오릅니다. 다만 강풍이 부는 영남 해안 지역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일요일까지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따뜻하겠고요. 남은 먼지로 서쪽 지역에서만 먼지 농도가 살짝 높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 자식이 마약 투약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그 순간 부모 심정은 어떨까요? 집에서 마약 투약하고 쓰러진 중학생 부모, 아이가 실토하기 전까진 까맣게 몰랐습니다. 고3 아이들이 공부방 차려놓고 마약을 팔았는데 그 부모는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워낙 부모들이 잘 모르는 인터넷 세상에서 은밀하고 교묘하게 사고파니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10대 마약 실태 연속 보도 보시고 부모님들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나는 뭘 해야 하나 막막하니까요. 일단 국가가 해야죠. 해법을 꼭 찾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절박한 부모 마음으로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